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코인 1억원 넘어간 건 많이 아실 거고, 미하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9만 7천 달러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시장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국내 이제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 빗썸 사이트인데, 지금 한화 기준으로 1억 3,600만 원 하죠. 아마 여기저기서 좀 슬프지만 주식하는 분들 주변에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 자체가 워낙 이제 거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11월 한 중하순 이후부터 약간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세계 되게 힘든 구간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 사실 해법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들어오는 그림이고, 지금은 시소 게임도 예전 같지 않아요. 보통의 예전 시세 게임은 뭐 반도체가 빠지면 이 배터리가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인프라, 방산, 뭐 이렇게 우주항공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요 시계 이 추마저 한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양은 시소 게임이지만은, 그러다 보면 항상 한 번 생각할 때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면 우리나라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많은 자금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다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어요. 예, 변화는 없고, 글로벌 지수 자체도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흘러내리고 있고, 환율도 있고, 뭔가가 모든 그 투자 상품 자체가 되게 멈춰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흔들리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주도주라는 흐름 자체가 조금 모호하죠. 근데 자금이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2조 7천억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빠졌다 볼 수도 있고 빼는다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주식을 샀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 1조 정도가 팔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개별 종목들이 반대 매매에 노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금 자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돈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수익형 증권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빠져요. 이게 국내 주식형 수익 증권이고 해외 주식형 수익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참 궁금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돈 자체가, 정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자금이 그냥 조금 쉬겠다는 자금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유입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부 자금들은 뭐 주식으로 조금 들어왔으면 하는 자금들, 뭐 국내 주식형이든, 물론 뭐 자금은 국내 주식형보다는 트렌드는 해외 쪽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 자금들의 갈 곳 없는 자금 자체가, 일부 자금들은 코인으로 많이 갔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코인이 이렇게 강세면 결정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해도 뭐 엔비디아 오르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지금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또 제가 또 반문에 질문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은 뭐 사실 주가가 오르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최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일 때 좀 많이 올라간 게 있고, 상반기 때는 또 반감기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공급 물량 자체가 제한적일 때 올라간 적이 있고,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가장 크겠죠. 그쵸?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가장 클 거고, 여기에 다시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안 조성도 이쪽으로 강한 매기세가 몰려 있으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전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자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모든 관심 자체가 부동산, 뭐 채권, 주식 다 쓸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 놓고 보면 우리 투자 주식을 하신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의 상승 각도가 조금 완만해질 때까지는 큰 돈이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나가, 여러 가지 고객 예탁금이나 반대 매매 당하는 신용융자, 그 다음에 뭐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해외 수익증권의 약세에서 볼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또 연말이 되면 자금을 새로 넣기보다는 빼는 자금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자사주 효과가 삼성전자의 주가 하방 경직을 잡아주죠.
근데 하방 경직을 잡아준다는 거지 여기에 갑자기 이 속도를 가지고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 뭔가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든지 아직은 지금 그 사이클 자체가 꺾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빠지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미 포지션을 줄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지나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정도로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와 있는 숫자만큼이나 지금 가장 내년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엔비디아 컨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숫자도 잘 나왔지만은 사실 이런 숫자는 지나간 숫자고 앞으로의 전망이 혹시나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 특성상 컨센서스를 조금 낮게 잡는 것도 있고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고공성장을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뭐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맞을 것 같고 예,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장의 흐름을 조금 분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긍정인데 지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종목들의 변동성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근데 기성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돈도 별로 안 들어오고 다 코인으로 돈 갖다 그러고 방향은 대충 이제 좀 잡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방법은 조금 쉬는 거예요. 뭐 선택적인 힘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게 되면 지금은 시장 관점에서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붙이는 것 같은데 조금 붙이는 것 같은데 여차 이건 조선주 흐름인데 여차 안 가면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또 계속 좀 당분간은 화두가 될 게 RTO전의 화두가 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주가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수급이 털렸다는 거는 약간 한 달 정도 횡보하면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기술 수출 관련된 그 재료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다고 하면 이제는 또 자금 자체가 조금 멈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면 새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들어온 돈을 빼는 시점으로 보지 지금 같은 거래량이 줄고 자금이 코인에 가입할 때는 신규 자금 저가 매수자 들어온 자금은 되게 작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뭐 지금 약간 미대에서 바닥을 드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작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더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